끝으로 이준석의 교활함 하나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이준석이. 맞죠? 네. 그리고 이준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장학금을 받은 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한다 뭐 한다 뭐 그건 뭐 자유니까 뭐 그건 어쩔 도리 없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활용한다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정말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하거든요. 교활하다. 예, 교활하다. 노무현과 거리를 둬야 도움이 될 때는 장학금을 노무현 정부일 때 받았을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과는 관련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노무현과 가까워야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노무현에게 직접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네, 네. 야, 이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걸로 이준석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지. 네. 몇 번 끝내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2017년의 이준석과 2025년의 이준석 진짜로.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예. 짧게 보겠습니다. 친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를 깔 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너는 노무현 장학금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받은 거예요. 진짜요? 네,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국가 장학금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논리에 동의하시는 안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202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제발.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이거 하나만큼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본질이 뭐야?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사실을 갖고 다르게 활용한다는 거지. 그렇죠. 맞지? 너무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 맞아. 한 가지 사실을 갖고 다르게 활용한다는 자기 거.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이게 본질이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말장난을 치는지 이준석의 페북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준석 페북 한번 올려주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 받은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유포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 맞아요. 누가 이거를 이게 이 친구는 보면은 아, 현란한 말기술과 현란하지 않습니다. 추잡한 말기술과 졸렬한 말기술로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요. 박근혜 퀴즈 아닙니까? 그 박근혜에서 발탁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속여 보려고 제가 진짜 화나는 게 노무현 정신을 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이미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 처음 충격받은 게 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저기 2024년 3월 1일 날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홍매하시는 사진. 코 파고 이거 땅 파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오버랩된 거에 윤석열 후보가 왕자 2번 새겨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은 이대로 놔두면 제2의 윤석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싹을 이번에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저 페이스북에 쓴 수법이 제가 요즘에 미는 말인데 검조 논법이라고 검찰과 조선일보식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씌워놓고 그걸 때립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와 유령 때리기 식으로 지금 또 하는 건데 너무 해롭죠. 근데 저는 해로워. 거짓말하고 태도를 바꾸는 건 거의 한덕수급 아닙니까? 언제는 호남 사람이다가 언제는 또 서울 사람이라는 거고 또 요즘은 간을 그렇게 많이 봐요. 또 안철수 얘기를 가고 있고 또 윤석열이 했던 나쁜 짓은 다 따라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준석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은 선거 중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거 중독자 권력만 주면은 무슨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과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평생을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사는 세상의 노무현 대통령을 같은 길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의 길을 가세요. 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본인이 갖다가 그 서사를 탈취하려고 합니까? 그 이건 정말 길을-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갈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길이 없어. 그럼 이제 멈추면 되죠. 그럼 네, 이준석의 퇴장하면 길이 되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페북 잠깐 좀 올려주시면 이것도 윤석열이랑 닮았어요. 맨 뒤에 보면은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 보도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립니다. 입틀막. 입틀막, 입틀막. 하지만 나는 하지. 그렇죠. 나는 더 꼼꼼히 하지. 꼼꼼히 하지. 절대 나는 걸리지 않게. 그렇지. 꼼꼼히 하지. 내가 그런데 어제 신장식 의원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났지. 그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사과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네, 어제도 이제 신장식 의원이 MBC 대선 토론 그 썸네일에 넥타이. 색깔, 예, 예. 이준석 넥타이 색깔.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MBC의 실수였어요. 예, MBC 실수였어.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장식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잘못 이야기한 건 난 처벌받아 마땅하고 신장식 의원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팩- 꼼꼼하게 그렇죠. 준비하지. 매불쇼는 팩트로 가는. 팩트로 간다고 그렇죠.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그게 근간인데. 절대 혼자 안 가네. 아니 나는 같이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처벌은 내 길대로 갑니다. 저 부분은 잘못된 좋아요. 거니까. 네. 반드시 처벌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처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민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제가 준비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하나 있었어요. 이준석 그 출몰 지점. 출몰 지점. 출몰 지점. 시끄러 임마? 그 시끄러 임마 있는데 이 표가 보면은 딱 그려왔어요. 그래요? 그날 12월 3일 날 이 친구가 나타난 지점이 두 개가 있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로. 그 내가 쫙 그려왔. 지금 표에 보이죠. 아, 예. 이걸 뭐예요? 보시면 예, 이 뭐예요? 이준석이 얼마나 지난번 토론회 때도 비상겸하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은 곳, 우원식 국회장이 담을 넘은 곳, 네. 그리고 이준석이 등장해가지고 시끄러 임마 찍힌 장소. 근데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뭐예요? 우리 시민 제보.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아,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실 거예요. 아.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니. 이제 그만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요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끄러운 인마에 대해서 이번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본 거 아시죠? 네. 예. 그 물어본 거 이건 봐야 돼 또 영상. 그래야 네. 이게 이해가 돼. 오케이. 예,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제 다 했으니까 뭐 더 붙일 거는 없고요. 예. 자 그런데 계엄 당일 밤에 이준석을 봤다는 오. 목격자가 있었어요. 나 너무 재밌는데? 예, 나오셨어요. 아 재밌니? 잡아내고 싶어. 그래? 그 목격자분이 2월이었나요? 2월에 증언한 거죠. 네, 2월에 언론에 나와서 뉴스토마토에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계엄 당일에 이준석을 목격했던 시민 영웅의 목격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거기서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 보좌관이
아 여기 이중석 의원이에요.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막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집어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이 아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인데 뭘 조용히 하라는 거야. 얼른 넘어가야지. 그런데 못 봤었던 거야. 못 보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네, 그림을 이제 그렸잖아요. 띄워야 돼요. 이게 예. 산문과 육문입니다. 산문과 저도 육문. 산문 쪽으로 갔고 우리 대표도 산문 쪽으로 있었던 거죠. 육문 사이는 이 앞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몰라도 저기는 걸어서 한 15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1.4km. 그렇기 때문에 선후 어느 쪽 먼저 출몰했는지 몰라도 저게 우리 시민 제보가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이준석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안 들어가고 계속 국회 주변을 배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 누구와 자기가 소통했는지 묻고 싶어요. 누군지 밝혔으면 좋겠어요. 차를 직접. 그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때 바로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이라면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본인의 헌법적 임무입니다. 의무고. 그런데 왜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쇼하듯이 경찰한테 그럴 시간에 담을 넘어야죠. 넘어 들어가가지고 해제를 시키고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을 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인데 왜 밖에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시민들께서 야 이준 국회의원이니까 빨리 문 열어서 넘게 하자. 근데 조용히 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고 제가 이거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네. 본청 주변에 군인들 계엄군 들어오고 하니까 쫄았던 것 같아요. 쫄아서 쫄보처럼 겁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끝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이런 제보를 해왔고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대충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바로 본질을 흐리잖아요.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다른 얘기 가지고 공격하고 그렇게 비겁한 짓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왜 그 시간까지 3분과 6문을 출몰했는지 빨리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담을 타고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있었다 이거네요 결론은. 저런 것들 산문하고 보면은 육문은 사실 뭐 이제 멀잖아요. 천하람원 보좌관한테 막 욕설까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한 것처럼 또 시민들이 빨리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조용히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들통날까봐 조용해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의무 고발당합니다.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시끄러 임마. 네, 이거 이제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시끄러 임마로. 시끄러 임마. 조용히 시끄러워. 네, 알겠습니다. 신수 의원님께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금 그날 12월 3일 날 12시 20분 이후의 행적을 행정. 네, 표로 만들었어요. 도표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럼 다시 띄워드릴까요? 그 이전이 어떠느냐? 아니 안 띄우셔도 됩니다. 네. 그 이전에 이준석 후보는 강남에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저녁을 했습니다. 그날 그날 밤에 술을 많이 했습니다. 8시 반경에 2차로 이동해서 2차 술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꽤나 많이 돼서 이제 그걸 조금 해소하고 왔고 아까 이제 그 지난번 토론 때 질의응답할 때 답변하는 걸 보면 마치 민주당 의원께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 그런 뉘앙스였죠. 뉘앙스로 예. 답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그 전화 받은 민주당 의원께서 첫 번째로 몇 명이냐 하고 물으니까 157명 정도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존재가 있긴 한가 보군요, 상대가. 네. 근데 그 뒤에 다시 몇 명이냐 그때 이미 시간이 이제 12시 반이 넘은 시간이죠. 했을 때 약 170명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와도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의 말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은 되긴 되겠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안 들어간 것이지. 네. 그게 누가 오지 말라고 민주당 측에서 안 와도 충분히 이거 가결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 그 누가 있긴 있나 보군요, 아무튼.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날 민간 사장 회장 포함해서 술자리가 꽤 길게 있었고 네. 술이 많이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해독을 하고 왔겠죠. 본인 입으로도 이제 본인 말로도 뭐 샤워를 하고 왔다 그랬는데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 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왔다 그랬죠. 근데 하여튼 마치 뭐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안 들어왔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말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